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증 레뷰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임상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불안 행동과 창백이란 두 가지 임상 신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행동 문제 이상으로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많은 수의사들이 그냥 행동 문제로 치부하기 쉬운 불안한 행동과 환자의 전신 상태를 반영하는 창백 현상입니다. 특히 병리 청취와 객관적인 검사 수치, 그리고 중특이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법이 임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여러 번 이런 케이스들을 접하면서 단순 행동 이상 신호가 실제로는 중대한 문제를 시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론과 실무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실제 사례에 바탕을 둔 진단과 치료 전략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불안 행동과 창백이 갖는 임상적 의미와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안 행동, 즉 레스틀리스니스는 단순히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에 의한 일시적인 반응으로 볼 수 없습니다. 때때로 이는 심각한 내과적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곤란으로 인한 불안감은 신부전이나 폐부종과 연관될 수 있으며 약물 또는 독극물 중독에 기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병력 청취를 통한 증상 양상의 세밀한 확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가 불안하다, 초조하다 끊임없이 걷는다고 표현할 때 단순 행동장애로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불안 행동은 반드시 내과적 문제나 통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부전으로 인한 야간 불안 행동은 호흡곤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불안 행동의 평가에서는 증상이 언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촉발되는지를 파악하는 자세한 병력 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 행동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감별 진단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약물이나 독극물에 의한 중독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에서 과도한 인슐린 투여로 인한 저혈당이나 항콜린제, 메토클로프라마이드 등 약제의 부작용으로 불안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과 중독의 경우에는 증상의 발현 속도와 관련 환경, 그리고 보호자에게 노출된 물질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종종 약물 부작용을 통해 불안 행동이 유발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특히 고용량의 갑상선 약물이나 항히스타민제 투여 후에 나타난 불안 행동은 빠른 약물 중단과 관찰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초기 접근 시 약물 이력 파악은 필수적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통증이나 불편함입니다. 복부 전반의 통증이나 근육 통증 또는 신경계 이상에 의한 구통이 환자에게 불안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신체 검사와 재평가를 통해 통증의 미묘한 징후도 포착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임상 핵심 포인트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볼릭 이슈 역시 무시할 수 없겠군요. 저혈당이나 저칼슘, 간성내증 등도 불안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환자가 불안 행동을 보일 때 혈중 전해질, 혈당, 그리고 간 기능 검사를 통해 메타볼릭 이상 유무를 즉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간성내증은 간 문맥에 비정상적인 션트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부 영상 검사와 함께 전체적인 혈액 패널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창백감의 발견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창백한 점막은 혈액순환 저하나 빈혈의 징후로 PCV가 25% 이하일 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신 창백과 곡소 창백의 구분은 감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창백은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과 순환 상태를 반영하므로 단순한 시각적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CRT, PCV, 총 구역물 등 객관적 수치를 병행해 평가해야 합니다. 이 점 또한 임상 핵심 포인트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호자와의 소통 역시 이러한 증상의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보호자들이 제시하는 증상 서술이 진단적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보호자와의 상세한 대화를 통해 불안, 초조, 끊임없이 움직인다 등의 다양한 표현들을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상황과 빈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면담은 단순 정보를 넘어서
임상 진단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큼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제가 겪은 한 사례에서는 한 반려동물이 밤마다 창백한 젖맛과 함께 불안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초기에는 단순 행동 문제로 오인했으나 자세한 병력 청취와 재검진 후 심부전과 저혈당이 동시에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증상에서는 단계별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병력과 환경 요인을 철저히 파악한 후 약물 중독, 통증, 그리고 대사 이상을 차례로 배제해 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로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수치와 검사 결과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단적 접근에 있어서 구체적인 검사와 수치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불안 행동을 보일 때는 우선 CBC, 전해질 검사, 혈당, 그리고 T4 농도 측정을 시행합니다. 심부전이 의심되면 흉부 방사선과 심초음파 검사를 병행하고 창백이 나타나면 PCB와 CRT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검사의 기준 수치, 예를 들어 PCV가 25% 미만일 경우 전신 창백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러한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계획도 세밀하게 조정됩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예를 들어 인슐린과다 투여로 인한 저혈당에서는 용량 조절과 함께 0.16kg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암증제나 진통제 투여 시에도 정확한 용량과 투여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임상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 동향에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반복 검사, 예를 들어 6에서 8시간 간격의 혈액 검사와 지속적인 맥박 및 체온 모니터링은 치료 효과와 예후 평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점 역시 중요한 임상 핵심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진단적 접근과 치료 전략을 실제 임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두 분의 경험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나 유머러스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한 번은 한 강아지가 밤마다 마치 올림픽 경기처럼 뛰어다니면서도 창백한 잇몸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호자도 그냥 에너지 넘치는 애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세밀한 검사를 통해 심부전과 저혈당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죠. 당시 보호자와 웃으며 우리 강아지가 진짜 야간 마라토너네요라는 농담을 주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유머 속에서도 중요한 임상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하, 그런 일화는 진짜 임상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잠시 잊게 해주기도 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 그리고 보호서와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복잡한 사례에서는 항상 각 단계별 임상, 핵심 포인트를 다시 상기시켜야 합니다. 두 분의 경험을 들으니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적 접근과 모니터링, 그리고 예후 평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료적 접근은 근본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약물 부작용이 원인이라면 해당 약물을 중단하고 필요시 해독제나 지지 치료를 진행합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는 경우엔 NSAID나 오피오이드 계열의 약물을 적절한 용량, 예를 들어 체중 1kg당 0.2에서 0.5mg의 용량으로 투여하며 메타볼릭 이상의 경우에는 혈당, 전해질, 칼슘 수치 교정 등 단계별 접근법을 따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임상 핵심 포인트이며 정확한 수치와 검사 결과에 따른 개인별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는 환자 상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보호자에게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방 및 관리 전략을 안내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심한 관찰과 지속적인 재평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모니터링은 체계적인 플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주요 지표로는 심박수, 체온, 혈액 검사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 결과와 진단 기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안 행동과 창백이라는 두 가지 임상 신호에 대해 매우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았습니다. 정말 풍부한 정보와 통찰을 얻은 시간이었는데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임상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불안 행동과 창백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약물 및 독극물 중독, 통증, 메타볼릭 이상 등 다양한 감별 진단 항목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병력 청취,
객관적인 검사 수치 확인, 그리고 보호자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요약으로는 첫째, 증상의 시작과 지속성을 세밀히 평가할 것, 둘째, 약물 부작용과 중독, 통증, 대사 이상을 체계적으로 감별할 것, 그리고 셋째, 검사 결과와 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시간이 여러분의 임상 실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